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8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7시에 좀 일찍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제 미 증시에서 이 원전 SMR 관련 종목들 엄청난 하락이 났어요. 자, 특히나 뉴스케이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8%까지 밀렸다가 아래쪽에 살짝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 4%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오클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어제 마이너스 7.82%까지 밀렸다가 아래꼬리 살짝 말아 올리면서 똑같이 4%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원전 SMR 관련 종목들이 하락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마 이렇게 미증시에서 원전 SMR 관련 종목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오늘 국장에서도 이 원전 그리고 SMR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 두산 에너비티를 끌고 가셔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완벽히 분석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일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 원전 관련 종목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우리기술 하락이 나온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BHI도 마찬가지로 주가 밀렸다가 3일 연속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죠. 뭐 태용이나 우진엔테, 한전산업, 뭐 한전기술, 뭐 이러한 원전 SMR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 구간을 거쳤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이 원전과 SMR 관련 종목들의 조정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졌죠. 이 조정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 2만 원 구간부터 이 최근 고점 구간까지 얼마나 올랐어요? 270% 이상 상승이 나왔고, 이 고점부터 자, 어제의 저점 구간까지 비교를 했을 때 11% 하락이 났죠. 그쵸? 가장 저점 구간이었던 요 5만 9천 원까지는 20%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즉, 이 구간에서 건강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270% 상승이 나온 이후에 요 구간에서 조정 구간을 거쳤던 이유도 저점 구간의 수익 중이신 분들의 이 차익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흔드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주가를 흔들면서 개인들을 털어줘야만 다시 2차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을 유도하지 않고 개인들을 털어내지 않고 바로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이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량을 누가 받아줘야 돼요? 세력들이 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런 조정 구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조정 구간에서 지난달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조정은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정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 좀 드렸었고, 이제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3일 연속 상승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상승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주가를 흔들었을 때, 이미 매도할 사람들은 이 조정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도 물량이 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던 거고, 비탄 구간이 바로 요 구간.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도 요나라고요. 그 다음날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죠. 그런데 거래량이 오히려 전날보다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대목이 터졌죠. 무려 11% 장대목이 나온 이후에 윗꼬리가 쭉 밀리면서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지금 구간이 지금 이 당시 구간하고 비슷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이 67,000원 구간.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 매물대 구간 터치를 하면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됐고,
어제는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 이평선들이 전부 다 몰려 있어요. 5일선, 11선, 21선. 자, 이렇게 겹쳐 있는 이 자리는 지지가 강력하게 나오겠죠. 자, 지금 3거래일째 여기에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67,000원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 자, 여기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이미 매물 소화는 거의 다 끝났고 돌파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자, 이때부터는 신규 개미들이 자, 엄청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신규 개미까지 유입이 됐을 때, 자, 신고가를 트라이할 수 있는 이런 장대 한봉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제 새벽에 미증시에서 자, 이렇게 뭐 원전 SMR 관련 종목들 하락 움직임이 나오면서 자, 이게 당연히 국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지금이 중요한 지지 구간 계속해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8월 1일 날에는 뉴스케일의 최대 주주가 플로우라는 기업이에요. 자, 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 말 그대로 굉장히 큰 악재였죠. 자, 이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앞전 구간의 저항 구간이에요. 저항 구간. 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가 됐죠. 저항이 돌파가 되면 뭐가 되죠? 지지로 바뀝니다. 자, 계속해서 이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자,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가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오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클로는 자, 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 이 앞전 구간의 이 매물대 저항 구간이고 돌파가 나왔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8월 1일 날에 세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가 나왔을 때도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주가를 방어를 해줬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때 뉴스케일 파워의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공시가 나왔을 때, 자, 원전, SMR 종목들 끝났다. 자, 끝났다고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지만, 자, 이게 끝이 난 게 아니죠. 자, 이제 2차 사스 파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중요한 지지권을 계속 지켜줬다는 거는 그만큼 이 원전 SMR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왜? 2차 상승 파동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미증시에서 자, 원전 SMR 관련 종목들 하락이 났어요. 당연히 국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초가부터 갭 하락으로 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갭 하락으로 장을 시작한다고 해서 자, 변동성이 생긴다 해서 절대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투매 물량 던지고 나가는 순간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제 2차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실시간대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주가가 밀리면서 변동성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67,000원 매물대 구간 여기를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는 순간 뭐가 들어온다고요? 자, 신규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구간이 발생이 되면서 장대 한 봉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 이 대차 물량을 보시면요. 어때요? 최근에 계속해서 자, 대차 상환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상환. 자, 이 대차란 게 뭐냐면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린 겁니다. 빌린 거. 자, 공매도 치는 구간은 고점 구간에서 공매도를 치고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겠죠. 자, 그럼 이 저점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사서 대갚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 원에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밀려요. 7만 원까지 밀렸다. 자, 7만 원 사서 대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3만 원 수익이 발생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상한이 발생되는 시점은 어디에서 상한이 나올까요? 저점 구간에서 상한이 발생이 돼야지 얘네들은 손실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최근에 일단은 이 63,000원 구간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상한이 발생이 되면서 아랫꼬리가 계속해서 말려 있죠. 자, 이 자리를 계속 깨지 않기 위해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자, 8월 1일 날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10억 하향 조정. 자, 이 악재로 인해서 이 시장에 대한 악재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악재는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던 것 뿐이고 주가가 밀리자마자 빠르게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상향 추세로 지금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요 67,000원 매물대 구간 여기만 뚫어주잖아요. 자, 그때부터는 개인들의 신규 매수세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자, 우상향 흐름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고가 트라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대차 물량 지금 얼마 나왔죠? 2천만 주 남았어요. 2천만 주.
자, 이거 어쨌든 빌린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상환을 해야겠죠. 자, 이때부터는 주가가 더 올라가면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황, 즉 쇼커버, 쇼커버가 발생이 되면서 이 2천만 주에 대한 물량도 매수세로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가파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혹이라도 이러한 변동성으로 주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투명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동성에 흔들려서 투명 물량 던지고 나가는 순간 주가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최근에 자, 계속해서 베트남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기사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최근에 한전도 자, 베트남 원전 수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 자, 그리고 원전 고속철, 조선부터 문화교류까지 대통령 특사단이 베트남 서열 1, 2, 3위와 연쇄적인 회동까지 가졌어요. 자, 김민석 총리도 베트남 최고위와 접견을 가지면서 원전, 고속철도, 전략 산업을 협력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이러한 기사도 올랐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베트남 2030년도까지 1,500억 달러의 AI 원전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 중요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2030년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자, 200조 이상이에요. 달성을 위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AI, 원전 등 미래 산업 분야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베트남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는 베트남이 이 SMR, 자, 이 SMR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도요, 최근에 자, 베트남에 가장 적합한 이 원전은 한국형 SMR, 이 스마트 SMR이다. 자, 이러한 현지 매체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자, 요 기사를 보시면요. 랑로우 베트남이라는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 직접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제가 요 자료는 어제 엊그제 영상 이틀 동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할 건데 이게 구글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요 기사가 2025년 6월 18일 날 이때 올라왔던 기사 내용이고요. 자, 베트남 소형 원자로, 자, SMR입니다. SMR. 자, 이 소형 원자로 총리 결정 1131 이행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제한. 요러한 기사 제목인데, 자, 요 밑에 내려보시면 요거는 그 문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뭐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고,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명성에 대한 몇몇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 신중한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기술과 안전에 대한 신중함 또한 베트남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즉, 중국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자, 신뢰 문제가 있다. 자, 근데 요 밑에 한국을 보시면은, 자, 한국은 2016년 이전까지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한 예비 조사에 협력을 해왔어요. 또한 한국은 베트남에 많은 대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다.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뭐 삼성이나 효성, LG, 현대차그룹, 자, 이런 국제가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가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이 베트남의 경제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려줬던 기업이죠. 자, 이러한 많은 대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분야 개발에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 및 개발 활동의 여러 측면에서 베트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한국은 기술 이전 분야에서 개방적인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중국과는 완전 정반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국은 미국 중심의 원자력 관련 업체계 모델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베트남은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 미국에 접근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실용적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베트남의 가장 적합한 기술은 한국의 스마트 소형 가압 경수로 기술입니다. 자, 한국의 스마트 소형 모듈 원자로가 베트남의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현지 보도 매체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아예 대놓고 나와 있죠. 자, 이 스마트가 베트남에 적합한 이유.
자, 1, 2, 4번은 스마트 소형 모듈 원재료에 대한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고요. 자, 요 밑에 부분. 자, 이 예상 공사 기간 3년밖에 안 걸려요. 자, 지금 미국에 있는 SMR 기업들,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자, 이러한 SMR 기업이 보통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5년에서 7년 정도, 자, 이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로 해요. 자, 근데 이 스마트 소형 모듈 원자로는요, 공사 기간이 3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자, 공사 비용도 대폭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설계 수명이 무려 60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게 한국에서 완전히 설계 및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베트남한테 유리한 조건이 바로 이 스마트 소형 모듈 원재료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 이 베트남이 거론을 하면서 자, 이 소형 모듈 원자료 이 수주화된 내용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5번째로 통한 국가도 바로 이 베트남이에요. 자,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자, 이런 선진국들한테 통한한 게 아니라 5번째 통한 국가가 바로 이 베트남. 그 이유가 자, 이 원전을 세이지하기 위해서요. 원전과 플러스 고속철도. 자, 고속철도가 만약에 수주가 됐을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번째로 통한 국가는요. 체코입니다. 체코. 왜냐면 체코는 자, 2기에 26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를 따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2기를 추가로 또 건설할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이 2기 세일즈하기 위해서 체코와 4번째로 통화를 했고 5번째 통화한 국가도 바로 이 베트남. 왜? 이 SMR 원전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만큼 베트남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자, 고위 간부들이 대통령 특사단까지 파견이 되면서 베트남 서열 1, 2, 3위와 연쇄적인 회동도 가졌고 자, 김민석 총리도 베트남 최고위와 또 접견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경주 에이펙 국가 주석이 방한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원전과 고속철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미증시에서 주가가 빠져서 자, 시초가부터 주가가 흔들린다. 자, 절대 투명 물량 던져서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정은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가가 밀렸을 때가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4월 달부터 자,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 계기가 뭐였어요? 체코 원전 수주. 자, 이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에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자, 프랑스 기업이 딴지를 걸었죠. 자, 주가 약간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해결하고 나니까 주가가 미친 듯한 상승을 이어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1차 상승 파동이 나왔고 지금 조정 구간을 거쳤어요. 자,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주가를 흔들면서 저점 매수자들,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그 증거 중 하나가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한 거잖아요. 매도할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리셋인 상태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재료, 즉 상승 모멘텀. 자, 이게 이 베트남 원전 수주. 자,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이 원전 관련해서 호재건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잖아요. 자, 미국도 지금 2050년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까지 늘린대요. 그 지금 94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4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300기를 추가로 또 건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 조선 플러스 원전에 대한 내용.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가 협력을 해주기로 했죠. 자,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웨이팅하우스. 자, 이 웨이팅하우스와 협력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 새롭게 지어야 되는 이 300개에 대한 이 수주 물량. 자, 여기에서 팀콜에 같이 합류를 하면서 자, 여기에 대한 수주권도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원전과 조선 사업이 완전하게 쇠퇴했어요. 자,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 300기 꿈도 못 꾼단 말이에요. 자, 이 웨이팅하우스도요, 다른 외부의 협력 없이 단 한 개의 원전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뭐 주기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핵심 부품, 자, 이런 거, 자, 자국 내에서 못 만들어요. 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 웨이팅하우스가 원전을 건설한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랑 핵심 부품을 무조건 공수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웨이팅하우스가 100조를 들여서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하고 있죠.
자, 웨이팅 할 수가 이거 따내도 돼요. 자,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랑 핵심 부품을 쓴단 말이에요. 자,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할 수 있는 자, 그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인도는 어때요? 2047년도까지 10배를 늘린대요. 자, 지금 현재 7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10기면 70기를 더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인도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고, 자, 원래 열문을 운영을 하다가 적경지에서 자, 파키스탄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파키스탄은 중국제 SH1 36문, 인도는 K9 자주포 열문. 자, 파키스탄의 이 36문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자, K9 자주포를 100문을 더 추가로 주문을 했어요. 자, 이 100문마저도 납기 속도가 미친 거죠. 자, 요게 지금 굉장히 인도는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인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한국, 4파전인데 미국은 자기 나라 것도 다 못 짓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한테 체코 원전 졌죠. 자, 러시아는 사실상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죠. 자, 한국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수주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자, 이런 이슈도 나왔어요. 자, 미국 원전 기업들도 불기둥, 급등 배경에는 달과 연관이 있다. 달에다가요, 소형 모듈 원자로까지 건설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나사가 5년 내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한다. 자, 이렇게 지금 글로벌 원전도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 중 하나가 또 가스터빈. 자, 어제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단가 3배 비싼 LNG가 원전의 빈자리를 메워야 된다. 연간 3조가 더 들 듯. 자,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자, 그 이유가, 자, 지금 고리 2, 3, 4호기, 거기에다가 한빛 1호기, 자,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었던 이 전력, 뭘로 충당을 해야 될까요? 가스터빈 복합 발전소. 자, 이걸로 충당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가스터빈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GE, 지멘스, 그리고 미쓰비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단 4곳만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GE랑 지멘스는 2029년도까지 자, 수주 물량이 풀로 꽉 차서 수주를 더 못 받습니다. 남아있는 게 미쓰비시랑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최근에 미쓰비시가 연일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쇼티지 현상으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호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을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자, 주가에 반영을 못 받았던 이유는 이 수급의 논리로 여러분들께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시장에 수급이 돈이죠, 돈. 돈은 한정적인 자원이에요. 자, 최근에 이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자, 유리하게 잘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자, 이 조선이 관세 협상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하나오션 주가 어때요? 자,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이 나타났을 때 얘네는 오히려 올랐죠. 시장의 수급이 일로 몰렸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얘네도 이때부터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죠. 즉, 시장의 수급이 자,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최근에는 자, 대한조선이라고 신규 상장된 이 조선주. 자,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죠. 자, 즉, 시장의 수급이 자, 이런 종목들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구간에서, 이 조정 구간에서 힘을 받지 못한 것 뿐이에요. 자, 하지만 오히려 이 조정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초가부터 자, 오늘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고,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대응 전략들,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자, 중요한 정보들, 자, 이 정보의 부재도 한몫합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빠지면 왜 빠지는지, 자, 이런 이유도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알고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 시작부터 이 구독자 대응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 혹여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자 대응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요 상단에 보시면 김프로 직통번호 제가 남겨드렸는데요.
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텔레그램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두산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만 하나 남겨주세요.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 밀릴 때도, 자, 이때 마이너스 8% 급락이 나섰죠. 이때 남들 다 투매물만 던질 때, 자, 우리는 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요.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우선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끌고 왔던 종목이에요. 자, 작년 8월 달부터 이 종목 매수 타점. 자, 계속해서 잡아드리면서 중간중간 수익을 만들어 갔었는데, 자, 최근에는 보세요. 위로 쭉 올려볼게요. 자, 4월 9일날. 자, 요 날이죠. 오히려 4월 9일날부터 저희는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4월 9일날, 자, 11시 6분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1차 매수가가 25,500원 이하, 2차 매수가가 20,000원 이하였어요. 그리고 손절가도 18,600원 이탈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평단가가 22,250원밖에 안 되죠. 자,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시작을 한 거고요. 자, 위로 쭉 올려볼게요. 고점 구간이 6월 30일 날이었죠. 자, 6월 30일 날 보시면은, 자, 여기 6월 30일 날, 자, 6월 30일 날 보시면 이때도 오전 9시 13분에, 자, 요건 분봉 차트입니다. 자, 전고점 구간이죠. 자, 근데 이거는 애프터 마켓에서 장 시작하자마자 쌌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한번 쏘고 나서 밀렸죠. 다시 반등을 하다가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7만원 부근에서 두 달 매도로 차익 실현을 절반을 했는데, 자, 2만원부터 7만원 구간까지, 자, 250% 이상이에요. 자, 절반 비중을 매도를 했어요. 자, 매도를 한 이후에, 자, 주가가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미 여기서 차익 실현을 절반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조정 구간, 걱정이 될까요? 걱정이 안 되겠죠. 오히려 지금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언제 비중을 추가하는지, 자, 이 기회만 지금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1일 날에, 자, 위로 좀 올려보면은, 여기 7월 1일, 오히려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데, 자, 요 분봉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63,000원 구간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59,000원 구간. 자, 1차 매수 63,000원, 2차 매수 59,000원. 이때 신규로 진입하셨던 분들은 평단가 61,000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를 했겠죠. 자, 이 63,000원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 거래량이 터진 자리, 맞고 밀렸죠. 자,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밀린 이후에 다시 이 59,000원 구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했는데 이 자리부터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죠. 밀었다가도 말아 올리고 계속 지지가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던 자리고,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돈을 써서 이 구간을 뚫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구간은 웬만해서 이탈 흐름이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윗구간은요. 자, 69,000원, 자, 68,900원. 자, 요 위에서 종가 마감하게 되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는 가격이었죠. 당연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우려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맞고 밀렸어요. 자, 근데 이 63,000원 구간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죠. 다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매물대 맞고 다시 밀렸어요. 이탈 됐다가도 말아 올렸죠. 그만큼 지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밑에 있는 59,000원 2차 매수. 매타점을 잡아들이고 지금 현재까지 홀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매수 매수 타점도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어제 미증시에서, 자, 뉴스케이 파워, 오클로 이런 원전 SMR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시초가부터 개파락, 아니면은 장 시작했다가 바로 주가 밀리는, 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하지만 바로 말아 올리는 흐름도 나타날 거예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구독자 대응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 두산,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러한 매수미터 타점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발동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곧 신고가 트라이하는 모습 나올 수 있어요. 자, 댓글에다가 신고가 가자,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파이팅 넘치는 기운을 받아서 신고가 랠리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